이 교수의 질문과 대답 6번은요, 임정식의 청년들의 생각 4, 죽음의 선물, 이 교수의 자크 데리다 강독 2-1을 읽고에 관한 대답입니다. 그거는 뒤에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첨부해서 보여줬는데 따로 보셔야 됩니다. 따로 보셔야 되는데, 음, 이렇게 길게, 아주 길게 한 8페이지, 8쪽에 걸쳐서 질문한 게 있으니까 그쪽을 보시고, 물론 이 내용 중에 일부는 인용이 돼 있어 그걸로 가지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요거는 이제 다른 파일이고 동영상 다른 작업입니다. 대답을 하겠습니다. 임정식 위원이 임정식의 청년들의 생각 4로 삶의 세 가지 양상에 관해 어? 삶의 세 가지 양상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대답 같은 질문이었어요. 좋은 질문이 바로 이런 대답 같은 질문이죠. 음, 문학이 가지고 있는 비밀. 그 비밀이 가지게 하는 열정만이 가질 수 있는 비밀. 요건 문학의 비밀이죠. 데리다의 죽음의 선물의 첫 문단에 나오는 비밀. 성스러운 것의 신비라고 하신 비밀. 요거는 다른 비밀이죠. 종교 또는 죽음의 비밀이죠. 를 비교보로 한다고 시작하며 문학과 죽음의 비밀에 관한 질문이 그러니까 두 가지죠. 문학과 죽음에 관한 질문. 그렇죠? 문학에 관한 질문, 그다음에 죽음에 관한 질문. 이 질문이 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난경의 비밀. 그 두 개를 섞어서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자기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 구체적인 삶의 질문. 그 요건 학문적이고 학구적인 질문일 텐데 그 질문이 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질문에 대답하는 퀴리드라는 믿음. 대단히 공부를 제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공부를 잘하면 당연히 학문적인 질문이 현실에 관한 이거 요거는 학문적인 음, 생각하는 생각에 관련된 질문이겠죠. 이런 질문이 학문적인 생각에 관한 질문이 만약 제대로 된 질문이라면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현실에 현실 살아가는 나날의 문제에 대한 하나 질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살아가는 삶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런 사실을 이거 되게 놀라운 게 이런 사실을 깨닫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근데 이런 공부, 즉 공부가 삶에 도움이 되는 공부, 그지? 를 하는 것이 어?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그 공부가 그래서 요새 그 의대에 열풍이 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죠? 내가 의대 공부를 했는데 그게 돈벌이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열풍을 부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앞으로 계속 공부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생각해 봐야겠지만, 이러면, 공무원 공부는,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 해요. 인용 부분은 임정식 위원이 직접 읽겠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조차 정해질 수 없고, 정해질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사라지고 있고, 그 무엇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들 뿐이니, 내가 잘하는 전공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혼동이고, 그런 착각은 없어져야 마땅하니, 그냥 일단 뭐라도 용기 있게 도전해 보라는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걸 보면서, 이건 이제 삶에 관한 질문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문학과 종교 또는 죽음과 직업의 세 측면에 관해서 이걸 한꺼번에 질문할 만큼 생각의 범주가 넓어진 거죠. 그죠? 축하할 일이에요. 응? 또 있습니다. 예. 돈이 나오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고,
내 몸이 손흥민처럼 뛰어다니는데 정신은 침착한 모습을 보이는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내 음, 몸에 딱 맞는 옷이란 느낌의 일이다. 음, 내 수준이나 지금 상황이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잘 맞는 일을 구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더 맞는 일을 구하기는. 하지만 난 아직도 왜 내가 이 일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사실 이게 공부하는 이유죠. 필자 강조는 요 줄친 거는 내가 강조한 거예요. 내 몸에 딱 맞는 옷. 이거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 임정진 위원이 이 성취, 이런 성취가 뭔다는 거를 온몸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나도 첫 시집 시론, 거기에 몸에 잘 맞는, 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어요. 몸에 잘 맞는. 실험 80일로 표현했듯이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다른 거지만, 다른 상황이지만 같은 경험인 거죠. 몸에 딱 맞는 옷이라는 느낌의 일. 이런 경험을 한 거죠. 예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길어요. 어젯밤 집으로 돌아갈 때 내리던 비가 오늘 아침 학교에 가는데도 내리고 있다. 교수가 된 다음에 얼마 안 된 상태예요. 전임 강사가 된 다음에. 쉬지 않고 중랑천변 동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하천이란 대개의 경우 가운데 조금 흐르고 옆으로 지저분한 풀숲이 제멋대로 늘어지게 마련인데 가끔 그런 속으로 가끔 운이 좋으면 새도 한 마리, 다리가 길고 몸이 하얀 새도 한 마리 보게 된다. 운전하다 보는 거죠. 넓기만한 풀숲을 어느 틈에 갈아엎고 텃밭을 만든다. 우리나라 사람들 잘 그러죠? 아주 열심히 있어요. 그죠? 보통 이른 새벽에 가는데 조금 늦게 나오면 차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때부터 작업복을 입은 아저씨나 아주머니, 고향 텃밭을 잊지 못해 그 풀숲에서 한가한 새들 사이에서 일하시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오늘 아침 그런 배경의 길을 가는 거예요. 비가 너무 심하게 내린다. 윈도우 브러쉬가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비 오는 경치, 비에 젖은 중랑천 보기 힘들다. 그렇구나. 그 텃밭, 그 텃밭이 없어졌다. 눈에는 안 보이죠, 이제. 당당하게 흐르는 중랑천은 텃밭의 존재를 잊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중랑천이 있었을 리가 없겠죠? 텃밭은 옆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갑자기 왜 웃음이 나올까? 요즘 때때로 옷이 몸에 꼭 잘 맞는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응? 그저 입어야 되니까 입나 보다. 남자들은 특히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몸에 맞는지 별 생각 없이 그저 걸치고 다녔는데 양복도 몸에 꼭 맞는 느낌이다. 연구실에 앉아 밤 졸다가 글을 읽다가 밤늦게 자니까 강의하고 나면 가끔 너무 피곤하다. 글을 읽다가 창밖으로 지나가는 학생의 얼굴. 아, 피곤해. 견디기 힘들어. 귀찮아. 그런 얼굴. 그게 보인 거예요. 별로 덥지 않은 연구실. 이상하게 단절되어 있는 연구실. 이 교수 연구실이라는 게 좀 그래요. 벌떡 일어난다. 양복을 입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밖으로 나선다. 그렇구나. 나오니까 어때요? 이렇게도 무더웠구나. 옷이 몸에 착 감긴다. 무겁다. 그런데도 기분이 좋다. 저 걷자. 그러면 생각이 또 난 거예요. 육군본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군인 출신 독재자가 집권하던 시절이었지. 박정희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독재자 부하에게 총을 맞았지. 총을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른 아침. 각하 정신 차리십시오. 빵, 빵, 빵. 이제는 높은 사람이 된 김소룡이 옆에 있었는데 왜 내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 기왕 죽을 거면 차라리 군중의 몰매에 맞아 죽지. 그러면 육군 사병의 후줄구레한 군복이 몸에 맞다라고. 그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몸에 맞는 세상, 몸에 꼭 맞는 세상을 만나고 싶다. 꼭 만나고. 갑자기 앞에 차가 라이트를 켠다. 브레이크를 밟는다.
무슨 일이지? 이 아침에? 비가 재미없이 내리는 이 아침에 견인차가 저 멀리 보인다. 응급차도 보이는데, 아, 사고구나. 그런데 저 사람은, 아, 사진을 찍네. 미끄러졌구나. 덜컥 열려진 차량의 앞문. 커다란, 가슴에 안고 잘 수 있는 커다란 인형이 도로와 차 사이에 마음대로 걸쳐 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보이네. 어디 갔지? 왜 응급차는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는 거야? 구원의 소리를 내면서 시끄럽게. 아, 비양, 비양, 비양. 내 시를 해설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악전고투의 노력 끝에 몸에 잘 맞아가는 삶의 옷. 이게 몸에 딱 맞게 하려면 그러려고 질문한 거죠. 그리하여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기 시작하려면 그러려고 질문한 거예요. 임정식 의원이. 문제는 이거예요. 각자 알아서 삶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게 요새 시대예요.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혼란스러운 전환의 시대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자각해야 하는 거죠. 그냥 저질러 안 돼요. 바로 이런 인식이, 그래서 그 자각하려고 뚜렷하게 자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임종식 의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임종식 의원의 다닥 같은 질문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임종식 의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말했어요. 대기업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든 제도권 내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간에 일이나 공부를 함에 있어서 기존의 패스트푸드점의 일만 하거나 근대 제도권 내에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종교 죽음의 질문이 첫 번째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런 질문이 중요하냐면 적어도 일이나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교수의 자크 데리다 강독 2-1 죽음의 선물에서 이 교수가 파토스카가 왜 비밀스러운 것, 성스러운 것의 신비를 무책임하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데리다는 그런 이론을 왜 지지하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네. 파토치카가 말하는 An Experience of the Sacred, 성스러움의 경험은 이 교수에 의하면 파토치카의 논문 주제에 따르면 근대 기술 문명의 성스러움이 철근대 시대에 이르러 그 비밀스러움, 신비로운 성스러움의 아우라가 무너져버린 상황이니까 양자역학, 불확정성의 이론으로 뉴턴 근대 물리학의 전제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종교적으로 설명하자면 인간의 영혼이 합일하려는 대상, 신성,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인간의 영혼이 질문할 필요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스러움의 존재성이다. 음. 하지만 성스러움이라는 게 그런 거죠. 하지만 파토치카가 경고하듯이 이는 an enthusiasm or fervor for fusion. 그 주체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합쳐버리는 융합을 위한 열심 또는 열정이기 때문에 또 얘기하듯이 often as its first intention, 종종 그 첫 번째 의도로 the removal of responsibility, 책임감의 제거, 무책임함 혹은 the loss of the sense, 양심의 책임이라는 감각 또는 의식, 양심의 상실을 낳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파토치카와 해결하면 데리다, 볼 수가 있지만 안 된, 반대 방향이 돼버린 거죠. 응, 예. 파토치카와 데리다는 질문자가 이 교수의 지혜의 길을 빌려 말한 첫 번째 비밀이 a form of demonic rapture, 악마적인 악령의 황홀함이라고 표현하고 이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신과의 합일, 블리스로 인한 랩처 황홀함이 통상적인 표현이었는데 이제 demonic, 악마적인이란 그런 신성과 정반대되는 개념과 병합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음. 그러니까
데리다가 종교란 무엇인가라고 새삼스럽게 질문한 이유, 응? 죽음의 선물이라는 이 책 제목이죠. 그 저서의 제목에서 죽음이란 무엇일까로 질문하는 이유, 왜 이걸 갑자기 질문하냐 이거죠. 그거를 이 교수의 자크 데르다 감독 이다실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가 있어요. 응, 응. 이에 데리다가 What is a religion? 이라고 질문하면서 구명론, 옛날 이름 이론을 통해서 근대 문명의 성스러움이 탈근대 시대에 이르러 그 비밀스러움, 신비로운 성스러움의 아우라가 무너져 버린 상황. 아까 얘기했던 양자역학으로 뉴턴 근대 물리학의 전제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 근대 기술 문명의 성스러움이 탈근대 시대의 혁명적인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저항 세력이 됨으로써 근대 기술 문명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융합, 합일이 악마적인 형태가 되어버린 상황을 포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러는 거죠. 응. 그것은 성스러움이라는 근대 기술 문명으로부터 오염된 단어를 이용해서 그것의 오염된 바탕 위에서 성스러움에 대한 새로운 그런 정의를 내리려는 작업이다. 데리다가 What is the religion? 질문하는 과정, 그 문장에서의 religion은 demonic form of sacralization의 개념을 포함하는 동시에 초월하는 개념이기에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정의 내릴 수밖에 없고 다음 문장에 religion presumes access to the responsibility of a free self에서의 free self는 demonic form of sacralization이나 무비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제 믿고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근대의 독립주체적인 개인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아가 demonic form of sacralization이라는 오염의 개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의의 릴리전을 찾기 시작하는 자유로운 인간의 영성의 힘을 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위에 설명을 왜 이게 약간 혼란이 되냐면 근대 탈근대 차원에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에 있던 신성함, 이 탈근대 시대에 와서 신성함이 아니고 악마적이 됐다는 소리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지? 똑같은 종교인데 디모닉이라고 나왔단 말이죠. 그거는 옛날에는 세이크리드한 거였는데 탈근대에서도 디모닉이 됐다는 그런 근대 탈근대 그 전환의 차원에서 공명된 설명의 구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좀 더 넓혀서 여기서 지난번에 설명 안 했는데 중세 근대 탈근대로의 역사적 시선을 조금 더 넓히면 그러면 종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언제 진짜 했었냐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그때 진짜 했겠죠. 중세는 종교의 시대니까. 그치? 심했단 말이죠. 근데 누가 했어요? 근대의 대학. 그게 인문학이 했던 핵심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그 질문이. 근대적 세계관의 기반이 됐어요. 종교란 무엇인가? 그냥 무작정 믿지 마라 이거죠. 그치? 질문하면서 그 중세의 종교적 억압에서 해방된 근대의 자아를 발명한 거죠. 중세의 종교적 억압에서 해방된 종교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중세의 종교적 억압에서 해방된 근대의 자아를 발명한 거예요. 누가? 근대 대학이. 근대 대학이. 그러니까 데리다의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새삼스러운 질문. 왜 또 하냐 이거 이 질문을. 왜 하냐면 그거는 데리다가 조건 없는 대학에서 주장을 했고 또 필자가 이 유튜브 채널, 이게 유튜브 채널이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죠.
그거 일부인데 거기서 주장하듯이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에서 인문학이 선구자였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제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시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뭐예요? 인문학이 선봉해서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중세 종교 중심 제도에서 근대의 자본주의 인류의 전환이 성공적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응? 그것처럼 이제 기후위기, 극단적 불평등, 이게 지금 요새 세상이죠. 다중위기의 시대전환 상황에, 그러니까 어디에서 시대전환, 다중시기에 뭐예요? 근대에서 탈근대로, 응? 시대전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시 또 한 번 시대전환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또다시 뭔가 원체적으로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그러면 별로 마음에 안 닿죠. 뭐,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이 안 통하는 거야. 하면서 뭐예요? 21세기의 영성사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시절이란 말이죠. 질문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건 핵심 질문이죠. 당연히 뭐예요? 시적 상상력의 바탕을 두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정식 의원이 지적하듯이 문학의 비밀이 당연히 두 번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음, 여기서부터 질문자가 처음에 말한 두 번째 비밀, 문학이 가지고 있는 비밀, 그 비밀이 가지게 하는 열정과 열정만이 가질 수 있는 비밀, 이에 대한 설명이자 이 교수의 질문과 대답 5에서 이어지는 또 하나의 길, 자비의 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이 교수는 이 자비의 길에 대해서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이 무를 향한 길은 고해, 그리스도의 원죄라는 걸 정말로 깨달으면 이 음, 진리는 영원하 깨치는데 죽기 전에 죽으면서 무조건 알게 되는데 이런 영성의 길을 미리 알면 살면서 이 중차대한 가업을 실천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욕망에 대한 집착, 욕망의 질곡을 벗어나게 되면서 자신의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면서 우울과 불안이 없어지면서 자비, 컴패션, 함께 순환의 행동이 저절로 취해지게 되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종교인들이 웃으면서 순교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적, 시적 상상력의 작동 영역입니다. 라고 설명한다. 1970년대 필자의 대학생 시절에는요, 지금하고 달랐어요. 남들이 하는 대로 취업하고 결혼하라는 그 교수님의 충고를 들은 바가 있었고,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그리고 대부분 그런 길로 살았어요. 대부분. 그게 지금은 이제 요새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기성세대. 기성세대 근대적 사고방식, 부모님이나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니들은 왜 안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그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청년 세대한테 불안해하지 않고 자녀를 약속할 수 있는 20년의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돼. 를 넘지. 틀림없이 약속할 때 가능하단 말이야. 그때만 가능할 수밖에 없는 충고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인구 위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20년 약속할 수 있냐고. 정부가 그 국민한테 그래야 되는 거야. 청년 세대한테. 내가 20년 동안 너 애 키우고 살게 해줄게. 절대 공부를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되면 괜찮은 거죠. 그치?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비롯한 근대 사회의 산문적 체계의 위기란 말이지. 그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산문적으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월드워드를 비롯한 낭만주의 시세계의 시적 상상력이, 응? 시적 상상력이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근대 세계관의 기반이 됐단 말이에요. 응?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시적 상상력이 어떻게 돼요? 탈근대 세계관 구축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거죠. 김정식 의원이 질문을 시작한 문학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이름이 바로 시적 상상력이거든요. 그러나 만약 문학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그 자체로 좋아하지 않고 어떤 미학적 자질, 형식적 즐거움 주의상스의 어떤 원천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문학에 관한 무엇인가를 무엇보다도 좋아한다면 이것은 주의 상태는 선별될 수 없는 거예요. 응? 선별된 뭐 여기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넣으면 혹시 오해할까 봐. 형식적 즐거움의 원천으로 환원될 수 없는 거. 문학에 대한 무언가. 응? 환원될 수 없는 것. 형식 즐거움으로 환원되는 건 뭐냐면 산문이죠. 선문적 상상력으로 형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 형식적으로 딱 맞춰지는 거. 그런 산문적 상상력으로 환원될 수 있는 거가 아니라 그걸로 안 되는 거. 그치? 응. 왜 내가 여기를 옮겼냐면 설명을 할 때는 말을 통해서 이게 뚜렷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읽으니까 오해하기 똑 좋아서 그랬어요. 네. 이것은 비밀의 장소 속에 있을 것이다. 설명 완벽한 아니. 비밀의 어, 어. 완벽한 비밀의 장소 속에 열정이 있을 것이다. 것이 없다. 그래. 비밀. 이 대단한 비밀이 없다면 음, 열정은 없으며 정말로 이러한 열정이 없다면 음, 비밀은 없다. 어. 이게 이제 시화세계에 인용됐던 거죠. 그러니까 임정희 위원이 직업, 살아가는 현실에 관해 이제 지금까지 질문하는데 그거는 그가 그만큼 이런 질문을 할 만큼의 경지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그러니까 죽음에 관한 질문, 죽음과 종교에 관한 질문 또는 그리고 문화에 관한 질문. 그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 힘을 가지고 삶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삶에 관한 질문을 여기다 하고 있어요. 네. 질문자는 일을 하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끝나고 몸이 고나고 흥분하여 정신을 못 차려도 이 또한 삶에 대한 긴장감과 그를 통해 공부를 하는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왜 이 일을 좋아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바칠 만큼 모두를 도와줄 마음과 실력을 가질 만큼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몸이 고뇌해야 하는지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할 수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중냐. 일단 앞에 이동했어요. 죽, 음, 맞아요. 일단 죽어라 하고자 하는 마음에 계속 지원했을 뿐이며 돈은 잘 모르겠고 결국 몸과 정신이 슬슬 적응하고 이를 공부와 병행하면서 배우는 방법을 깨달아서 효율과 의미를 동시에 챙기기에 이르겠다는 것. 음. 그리고 내 공부를 통해 내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일과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도 없다는 게 빨리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의 멍청함이지만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을 개발하겠다는 의지에 또 다른 용기 있는 도전일 뿐이다. 그때 나의 멍청함은 욕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의 무지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아테인들은 다 무지하지만 나는 무지한 거를 아는 무지다. 그런 거죠. 소크라테스의 무지이기 때문에 욕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경지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앞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세 근대 시대 전환기에서처럼 종교의 의미를 물어봐야 하지만, 응? 그리고 근대 탈근대 시대의 전환기인데도 문제가 뭐냐면 대학이든 인문학이든 지식인 사회가 종교의 의미를 또다시 질문해야 한다는 소명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황 속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누가 해주면 참 좋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아직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의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
뭐냐면 시대적 위기의 난경을 온몸으로 의식하며 데리다 등의 선구적인 영혼 탐구의 작업에 기대어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정면에서 질문하고 기존의 산문적 세계관이 대답해주는 삶의 의미에 관해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응? 현대 시대에 적합한 영성사상의 체계를 탐색하려는 영혼만이 직업을 비롯하여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관해 비로소 묻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전에 묻는 건 다 헛발질이에요. 음. 이길 이외의 질문은 다 헛발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런 식의 질문에는 거의 대답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아니, 대답을 해줄 처지가 못 되는 것이래. 그럴 준비. 예수께서 한통 하셨듯이 그를 귀가 진짜 그래요. 다른 건 다 헛발질이에요. 질문해봐야 어? 심심풀이 땅콩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가 진작에 대답하면 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임정식 위원의 영적 성취를 축하합니다. 라는 말로 대답을 끝내야겠습니다.